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발표자 분들의 인사이트에 더해서 오늘 많은 패널분들과 또 좌장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DX 시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현은정 홍익대학교 교수님, 순차적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은 사회적 가치연구원 책임연구원님, 발제를 해주신 노태우 한양대학교 교수님, 신지만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리더님,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문정빈 고려대학교 교수님, 좌장님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안전하게 차례차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좌장님께서 준비가 되시면 곧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발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경영 전략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소장학자이신 노태우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 관련된 이론적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가고 있는 네이버의 신지만 리더님께서 관련 사례 프로젝트 꽃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효돌의 김지희 대표님 발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어떠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죠? 네, 그래서 또 현은정 교수님, 정명은 박사님, 우리나라 이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와 그리고 현업과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이라든지 코멘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 저도 그 효돌이 보면서 와, 저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 거를 현장에서 이제 기록한 영상을 보니까 약간은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네이버의 꽃의 그 프로그램이 8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어쨌든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불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공헌이면서 이제 네이버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일을 꾸준히 해오셨다는 것도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네이버 콥에 사실은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가봤거든요.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만 이렇게 항상 보기 때문에 네이버 그 주식회사 자체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노태우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DX와 이제 개방형 혁신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략 학회에서는 네, 뭐 지금 열심히 학자들이 연구 중인데 실제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셔서 많이 공부가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어떤 그 혁신 전략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했을 때 사실 저의 그 백그라운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조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DX나 이제 OI 전략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시대에 너무 잘 걸맞고, 마치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하면은 이제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뭔가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이런 전환에 굉장히 많이 좀 애를 쓰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좀 여력이 안 되는 좀 중견 기업이나 이제 중소 그 업체들은 천천히 이제 wait and see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큰 전환을 계획하는 거랑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정착하는 거랑은 상당히 그 괴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는 대다수 성공 사례에 기반해서 케이스를 보여주셨지만, 제가 이제 접한 통계에 따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최신 디지털 그 도입에 쓴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노력이나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단시간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제 구성원들과 함께 이제 좀 참여해서 이게 단순히 톱다운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조금 더 그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그런 장점들을 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그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해서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술만 도입해 놓고 사실은 쓰지 않는 기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뭔가 낭비 이런 것들을 피하고 현장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DX나 다양한 이제 협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조직 변화 관리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런 혁신들을 조직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노태우 교수님 그리고 신지만 리더님 차례대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노태우입니다. 너무 좋은 코멘트 주셔서 제가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준비했었는데 오늘 또 말씀 주시니까 또 이제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직원들이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조직 구조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대기업들처럼 크게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사람, 돈 여러 가지가 충만하고 많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패에 대한 소구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저항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 꽃 프로젝트처럼 정말 그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쿼리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오픈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큰 기업들의 이제 이러한 노력들과 달리 작은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들을 좀 더 시간이 많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두 번째 페이지 중에 마지막 사례 중에 두 번째 페이지 중에 이제 스카이 스펙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학생 2명이 창업한 기업인데요. 약간의 운이 좀 따랐던 기업입니다. 본인 주변에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미시간 지역의 그 광활한 지역에 이제 풍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냥 저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드론 대회를 나갔다가 좀 아이디어를 좀 접목을 한 겁니다. 오늘 효돌 발표 주신 것처럼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발전 방향이 사업화가 됐을 때 분명히 창업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작은 기업들이 재빠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가는 방향과 기업들이 흔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톱다운식으로 가져온 조직 관리 운영 방식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좀 현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실패에 대한 대기업들에 대한 좀 톨러런스를 좀 많이 수용해주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실패를 하나 하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말들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말들 그리고 그런 수용을 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네이버 꽃 프로젝트처럼 좀 작은 소중한 프로젝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패에 대한 수용성을 좀 높이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지만 리더님. 네,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SM이나 이제 회사 밖에 있는 창작자분들을 저희가 네이버가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서로 지원하면서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들었는데 프로젝트 꽃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프로젝트 꽃은 주체는 저희 사무국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의 주체는 저희 꽃 앰베서더라고 부르는 저희 내부 직원이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지금 올해 그 일을 하고 있고 선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업무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ME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모셔서 이야기 듣는 것들 모두 업무 외 시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들을 하느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웃바운드 인도 있고 뭐 이게 아웃바운드도 있고 인바운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고 기술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이제 시너지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수고로운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작자나 사업자분들이 실제로 네이버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직접 체감하는 채널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업 차원에서 해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주목한 것은 어떤 의지, 이제 셀프 모티베이션 된 어떤 직원들, 뭔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제 효능감을 느끼고자 하는 어떤 좀 일종의 이제 기업가 정신이 좀 있는, 앙트레프러너십이 있는 이제 직원들을 좀 있지 않을까? 네이버라면 특히나.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집을 연마다 하게 됐고 작년에 1기였고 올해 2기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라이드나 이제 저희가 브랜드 런처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그 앰베서더들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어떤 것이냐? 정말 실제로 이제 워킹하는 이제 사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를 잘 알고 서비스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감을 느껴서 그것들을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 보니까 더 좋은 것은 어떤 거였냐면 개별적인 그 직원들이 모티베이션 되는 것도 더 너무 중요하지만 같이 그런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지금 각자 서비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큰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실험들을 계속 해보면서 아직은 이제 2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 이런 사실을 공개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런 성과들이 좀 나오면 이제 학계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프레임워크와 좀 연계해서 좀 더 연구해볼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 시도가 되겠네요. 네, 정명훈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정명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이름이 너무나 대놓고 사회적가치 이렇게 하니까 저긴 어딘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그룹에서 2018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SK 멤버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인데 회사 밖에다 세워놔서 SK그룹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는 또 별도로 사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또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연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제가 2018년에 저희 연구원이 설립됐을 때 저를 보는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회적 가치는 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한 5, 6년 정도 지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도 우리가 많이 인식이 변화했고 환경이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한 것 같고요. 또 오늘 나왔던 그 3가지 발표 사례들을 보면 더 이상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우리는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 2개가 잘 맞물려서 기업이 그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노태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경영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 전략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특정한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큰 기업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선택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려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24년 1월에 매년 1월이 되면 WEF에서 다보스 포럼을 하는데요. 올해 24년 1월에는 굴지의 기업들이 또 기업에 속한 재단들이 특별한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그 선언에는 우선 선언은 민간 기업들이 SDG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에 동참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요. 2030년까지 어떤 정성적인 정량적인 목표를 세워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SAP, 이케아, EY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서명 그룹이 생겼는데 그 서명 그룹에 아시아에서는 SK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를 공공부문이 했었잖아요. 유엔이 주장을 하고 정부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모임에 특히 첫 번째 서명그룹에 공동으로 서약하는 서명그룹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했던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 환경도 변화하지만 비시장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잘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관련해서 소셜 이노베이션 이런 그 SDG 관련해서 그냥 민간 기업들의 선언과 동참이 이어졌는데 그게 한 4, 5년 사이에 몇천 개로 그 참여하는 기업 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소셜 이노베이션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선언, 그 다음에 이 동참도 꽤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례를 들으면서 또 최근에 봤던 보고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WF에서 보고서를 하나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들이 소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사회 혁신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한 6가지로 유형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게 가장 민간 기업이 사회 혁신에 참여하는 베스트,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 체인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은 생산과 서비스 제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과 또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SME 또는 NPO, NGO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비즈니스와 별도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설계를 하면 이거는 곧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런 그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 혁신에 있어서 밸류체인, 공급자 또 여러 생태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효돌의 사례를 저는 들으면서 효돌의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될 때 효돌을 투자받는 가치 또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효도를 받기 전에 효도를 경험하기 전에 노인분들이 겪으셨던 어려움 또 수혜자의 삶의 질과 이후의 삶의 질을 비교해 가면서 이 사회문제 해결 성과도 같이 화폐적으로 환산이 돼서 효돌의 기업 가치에 정말 더 정확하게 더 반영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히 답변이 필요한 코멘트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특히 그 네이버의 신지만 리더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포럼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표현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 처음에 최남호 차관님께서 이런 지속 성장에 대해서 전략경영학회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흥미롭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발표에서 김지희 대표님께서 전략적으로는 네덜란드어를 서비스하는 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려고 한다. 그게 그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께서 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조금은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인식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서 저 사람 참 전략적이야 이러면 말하자면 기회주의적이랄까,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본인의 이익만 추구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영학계 그리고 전 세계의 경영학계에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던 분야가 경영 전략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네이버 신지만 리더께서 이 프로젝트 꽃이라는 게 이게 딱히 그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하고 하셨다기보다는 이것은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의 플랫폼 확장에도 도움이 되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두 가지 그 새를 한 돌로 잡는 일석이조라고 하죠. 네. 그런 굉장히 좋은 경영 전략이었다. 그리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 알렉스 에드먼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ESG 파이 키우기라는 파이의 경제학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분도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할 때 곱셈의 원칙과 비교 우위의 원칙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곱셈의 원칙이라는 거는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100만 원을 지불을 하면 사회가 얻는 효용이 적어도 100만 원의 몇 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이 낭비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이고요. 그리고 비교 우위의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을 때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고 우리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맞는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이버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신지만 리더님. 네, 저 사실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이제 어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사실 많이 받고, 그게 연결된 질문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물론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제 효과를 내고 이제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되게 효능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것은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임팩트 혹은 그게 비즈니스 임팩트가 됐던, 임팩트라는 거는 결국 성과로 보여주는 게 맞고, 물론 저희가 프로젝트 꽃의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 디자인할 때 이제 그 부분을 당연히 고려하니까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이제 그 부분은 효과로 놓고 처음에 이제 목적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의 전체적인 파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꽃을 시작할 때 컨셉은 당시에 CEO였던 이제 김상원 대표님, 그 다음에 바로 후임 CEO였던 이제 한성숙 전 대표님이 이제 계속 이끌어 주시긴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많은 사업들은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각자 갖고 계시는 이제 부문장님급 이제 임원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공감대 형성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이제 리더나 이제 그 팀의 팀원들이 그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 공감대를 반영하는 식의 서비스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저희가 전담 부서가 없이 프로젝트 꽃이 거의 6년간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런 공감대가 강하게 이제 사내에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운이 좋았죠. 서비스가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민한다기보다는 기왕에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들이 더 접근할 수 있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고려하고 배려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 꽃의 성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그 사업들은 계속 확장되고 기술들도 계속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 군데서는 좀 누군가 계속 꾸준하게 고민해야겠다. CEO도 계속 바뀌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벌써 3번째 CEO신데 프로젝트 꽃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담 부서가 뭔가 그런 계속해서 DNA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전담 조직을 만들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텀업식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꽃이 되어 오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새로운 또 주체로서 꽃 앰베서더라는 직원 이제 그룹도 만들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최초에는 이제 대략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CEO 보고까지 진행을 하지만, 그 이후의 디테일은 저희가 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프로젝트 꽃이 8년이나 됐다는 것도 저도 몰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1984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4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프로젝트 꽃도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치
우리 강산 푸르게처럼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SK그룹에서는 이제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 SPC 사업을 해오면서 이 소셜 벤처 생태계를 지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네이버 프로젝트 꽃하고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또 마침 그걸 담당하셨던 분이 정명훈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업이 비즈니스 외에 어떤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비용을 더 들여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지원할 때 보다 더 좋은 재료로 더 싸게 지원을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보상을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나 누군가가 현금, 화폐 가치로 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 말고요. 현금 가치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보상받은 거는 보다 더 그 착한 일을 하는 사업 분야에 재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업은 외부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 돈을 다시 사회 재투자에 쓰는, 그러니까 그 착한 일 하는 비즈니스에 재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게는 이런 마중물이 되는 현금 인센티브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원래부터 착한 일 하는 거를 기업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기업에게 이런 외부에서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을 많이 한다면, 특정한 형태의 인센티브나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 그 기업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로부터 시작을 한 게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사회적 한 368개, 제 기억의 숫자가 그런데요. 2015년부터 해서 368개의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작은 소셜 벤처들,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들과 이제 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한 기업당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현금 인센티브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 현금 인센티브가 이제 한 기업당 5천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한 50여 개 기업씩에서 누적으로 해서 368개 기업이니까 500억 이상 되는 현금 인센티브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SK의 멤버사들의 펀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창출한, 특정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즉 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취약계층을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기존보다 얼마나 더 높겠구나. 내가 이거를 더 높이려면 내년에는 취약계층을 얼마나 더 고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간호병상수를 더 늘리는 게 좋을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데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해보자. 좋은 의미로 전략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게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보는 방법이고요. 각 기업들이 이런 측정을 경험하게 되고 1년 동안 그 측정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해에는 측정된 사회 문제 해결 성과의 약 25%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역산을 하면 저희와 함께했던 사회적 기업들이 1년에 연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의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고요. 5천만 원 정도는 SK 멤버사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이제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시장 생태계에서 듣는 평가는 좀 특이합니다. 마찬가지로 따라서 사회적 기업들이 착한 일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조금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우리 기업이 하는 착한 일이 얼마너치인지 환산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좀 할 수가 있어.
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착한 일을 시장 가치처럼 잘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된 현금 인센티브는 당연히 사회적 기업들의 생존에 작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네이버처럼 그런 대기업과 그다음 중소기업이 같이 협업을 하는 사례는 SK의 이 SPC 사례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SK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각 멤버사들 있잖아요. 하이닉스, 텔레콤 이런 멤버사들이 각각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 모델에 얼마나 더 녹여낼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생각난 아이디어가 또 다른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프로젝트 꽃의 그 KPI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SPC 사업을 하면서 축적된 그런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꽃도 좀 더 이 KPI를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 안 그래도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KPI 이제 설명을 이제 좀 자세히 못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는 그래서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의 스코프를 좁혀서 비포 애프터로 이제 비교하는 쪽,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내부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KPI를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네이버로 이제 네이버 데이터로 트래킹도 좀 안 되고 저희도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태우 교수님, 혹시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모아보고자 그래도 전 세계 지식 석학들이 모여 있는 보고서인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케이스를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지금 현 세계에서는 이제 ESG라고 하는 큰 산에 있고 그 산 앞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위협을 겪고 있기도 하고 지속 가능 보고서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을 얘기를 했는데요. ESG라는 것도 지금 기업이 어떤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제 ESG 점수를 내고 있는지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오늘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결국 우리가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이제 제가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을 좀 리뷰를 하면서 예일대 이제 폴 볼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최근에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다가갈 때 어떻게 공감하느냐, 이 공감이란 단어를 하나만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좀 전 두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끼워든 키워드가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오픈 이노베이션, 한마디로 우리 기업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오픈 방식,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일들에 대한 바라보는 오픈 방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감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은 sympathy와 empathy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생한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바라보려고 하는 sympathy, 그러니까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기업 스스로가 인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심퍼티로 생각해 보고, 임퍼티는 그 자체의 문제에 몰입이 돼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아니라 전체가 살펴보는 그런 아웃바운드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MBTI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어제 조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MBTI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좋은 걸까?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가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E와 I를 먼저 예를 들어 주는데 어느 정도의 E와 어느 정도의 I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다 E, I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겠죠. 똑같이 사회가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이제 아웃바운드로 해결하는 방식은 기업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인바운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이제 흔히 말해서 좋은 것만 받아보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문제는 그렇게 다가가서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 nature, 그 실제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은 축적된 지식들을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그 지식이 모여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도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어텐션들이 정말 세상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니 이제 말씀 주신 40년, 10년, 8년 이렇게 정말 장기간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더 많이 케이스를 만든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인구 절벽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면 아마 해결 가능성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 효돌이 케이스를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족보다 반려동물, 가족보다 효돌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진보를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또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돼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현은정 교수님, 그 말씀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지금 패널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잘 들으면서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냥 하나, 제가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 노 교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 개념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쨌든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그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라는 것도 사실은 주주부터 조직 내부의 구성원, 그다음에 이제 협력업체, 공급업체들, 그 외에 이제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굉장히 좀 상이한 그 집단들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AI, 생성형 AI가 너무 이제 핫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큰 수혜를 본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MS가 2021년인가 넷제로 선언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비슷한 건데요. 근데 그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경영진들이 이거는 거의 문샷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달에 착륙하는 것만큼 힘든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넷제로 실현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AI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AI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탄소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제로 실현에 좀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기업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AI 시대의 선도적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AI라는 게 결국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쓰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또 막대한 어쨌든 인간의 어떻게 보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진들이 고민해야 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그런 이해들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업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학계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야말로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넷 제로가 아니라 넷 네거티브를 하겠다. 정말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이 흡수 저감하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는 했지만 역시 경영 환경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점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런 이슈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아무래도 지속성장 중에서도 S,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들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많이 연관이 되었는데 다음번에는 이 지속성장 관련해서 환경적 가치 그리고 환경 관련 신기술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네이버 아까 그 각 사례도 나왔는데요. 혹시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 에너지 분야, 뭐 사실 제가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공개된 내용이라도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속 데이터 센터 자체가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탄소 배출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특히 공학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많이 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그 굉장히 첨단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냉각에서 뭐 순행식, 공냉식 이런 것들을 다 저희도 다 도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동양 거의 최대 데이터 센터라서 아예 설계에서부터 되게 고민 많이 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리백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사실상 이제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진 않거든요. 이제 전력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4 지속성장 전략 포럼 진행해 봤고요. 세 분의 아주 알찬 발표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인사이트풀한 아주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토론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성장에 대한 논의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글로벌 시각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속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기관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패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감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정빈 교수님 모더레이터로 무척 매끄럽게 본 패널 토론 이끌어주셨고요. 우리 네 분께서도 네, 안전하게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